안녕하세요.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. 2023년 새해 첫 주부터 나온 언론의 기사들입니다.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꿈틀, 요즘 33평 얼마예요? 슬슬 집 보러 다녀볼까? 대못 뽑히자 매수문이 늘었다. 슬슬 집 보러 다녀볼까? 규제 풀자 분위기 바뀐 서울 아파트. 이제 슬슬 집 보러 다녀볼까? 규제 푸니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반등. 우리 집 먼저 팔아달라던 집주인 이제 가격 안 깎겠대요. 이 기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무주택자라면 또는 급매를 매수해야겠다고 생각하던 분들이라면 아마 마음이 조급해질 겁니다.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꿈틀대고 그동안 제발 집 좀 사주세요 막 이렇게 사정하던 집주인들이 갑자기 급매를 다 걷어들이고 그러다가 금방 다시 또 몇 억씩 집값이 팍팍 올라서 영영 집을 살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. 불과 한 2, 3년 전에 부동산 폭등기를 겪으면서 좌절감을 느꼈던 어떤 많은 서민분들께는 그때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고 큰 트라우마로 남았을 테고 그 아픈 부분을 이렇게 바늘로 콕 찔러주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집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저는 그런 집단이 꼭 있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.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. 저도 살아야 하니까 비겁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. 이 기사들은 2023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온 기사들인데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거는 그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시점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기사들이 나온 시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해제되고 나서 2, 3일 만에 나왔습니다. 즉 1월 3일에 정부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부동산으로 막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돈 싸들고 가서 집 살 거니까 집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우성을 쳤고 그걸 또 직접 겪은 부동산과 집주인들이 이제 집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막 몰리는구나 하면서 생각을 했고 그거를 또 발빠르게 우리 언론이 바로 취재해서 또 데스크에 보고하고 인쇄하고 그리고 바로 기사가 났다는 겁니다.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부터 기사가 나기까지 지금 제 경험으로 보면 한 48시간 정도 소요됐으리라 예상이 됩니다. 저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제 주변 아파트들은 아직 기사처럼 그런 반응까지는 없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. 어이, 너는 어디 이상한 꼬질꼬질한 복덕방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? 네,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제가 꼬질꼬질한 복덕방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데는 집 사겠다고 사람들이 돈 싸들고 몰려들기 시작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있는 곳은 아직 그런 일이 없습니다. 어이, 그러면 신문이 거짓말 했다는 거야?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경제신문보다 더 잘났어?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저는 물론 그분들 많이 배운 분들만큼 똑똑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기자님들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. 그냥 기존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. 어떤 거냐? 반응이 너무 빠릅니다. 기존에는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 정책이 발표되면 시장 반응이 기사로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리고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한 그 예상을 하는 기사들이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그것만 나옵니다. 예상만.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너무 빠르게 시장 반응이 나와서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. 그럴 리 절대 없겠지만 뭔가 아주 잘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64.1입니다. 8개월 만에 1포인트 상승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또 기사들이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막 내용을 막 쏟아냅니다. 매매 수급 지수는 뭐냐? 100을 기준으로 하고 이것보다 낮다면 집을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. 반대로 100 이상이 되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집을 팔려는 사람이 없다. 그러니까 100 이상이 되면 수요와 공급으로 따져보면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. 지금은 64.1로 집 사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. 냉정하게 보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나 지금 가격에 사고 싶지 않다 그 뜻입니다. 8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이제 딱 1포인트 올랐는데 언론이 막 난리를 친 겁니다. 정부는 왜 부동산에 집중할 수밖에 없나?
대한민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훌륭한 아주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. 경제적으로도 엄청 뛰어납니다. 반도체, 자동차, 배터리,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심장, 허파, 위 등등등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. 그럼 건설은 무엇일까? 바로 혈관입니다. 건설 경기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활성화되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. 직접적으로 그 효과를 금방 느낄 수 있고 또 데이터로도 이게 금방금방 나타납니다. 이거는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은 겁니다.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는 건설 경기, 그러니까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종종 사용하고 그랬었습니다.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동산이 멈춰버리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.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.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결국은 둔촌주공 살리기다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올림픽 파크폴에 온 둔촌주공이 청약의 흥행에 실패하면서 여기에 물린 대형 건설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. 그깟 둔촌주공 하나 가지고 왜 그래? 이렇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. 둔촌주공 아파트가 만약에 미분양으로 끝나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청약시장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고 이 말은 대한민국 건설 경기가 멈춘다라는 뜻이 됩니다. 둔촌주공뿐만이 아니고 장이 4구역의 장이 자이 레디언트도 무순히 청약을 시작합니다. 여기도 흥행이 완전 실패했습니다. 오늘 이런 문자가 저한테 왔습니다. 1월 10일 날 모집 공고를 하고 무순히 청약을 공고한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 합니다. 즉 10일, 11일 이틀 동안 접수를 한다는 겁니다.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역시나 모집 공고는 아직 없고 부동산 정책 전면 해제 최대 수혜 단지 대공개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들어가 봤는데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셨다고 소문이 난 유명 개그맨이 나오고 부동산 규제 해제에 따른 내용을 분석한 겁니다. 내용을 압축해보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된 분양권이라면 전매 제한이 풀렸으니까 사고 나서 1년 있다 팔아도 되니까 뭐 알아서 해라. 실거주 요건도 폐지되고 양도세, 비과세 됐으니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된 분양권은 좋다. 중도금 대출도 다 된다. 뭐 이런 건데 딱 떠오르는 건 둔촌주공하고 장이 4구역이 막 번뜩 떠오르긴 합니다.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. 동영상 후반부에 있던 위기를 기회로 지금 바로 당신의 기회를 잡으세요. 이런 문구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. 좋다는 거 아닙니다. 선택은 각자의 몫이니까 여러분도 직접 보고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.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.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을 표시한 겁니다. 정점을 찍은 이후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.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가 8개월 만에 상승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전에 수급지수가 오른 적이 있다는 거네. 8개월 전에 네,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프를 확대해 봤습니다. 보시면 그래프 중에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던 때가 있습니다. 이때가 언제냐? 바로 대통령 선거 전후입니다. 저도 이 당시에 집을 많이 보여주고 실제 매매 거래도 몇 건 했습니다. 이때 집을 사시던 분들은 매수 이유가 거의 같습니다. 정권이 바뀌면 집값이 오른다였습니다.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집값은 오를 거다. 그럼 이때 집을 팔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?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파는 사람보다는 각자 다 사정이 있었습니다. 오랜 코로나로 자영업이 어려워져서 집을 파시던 분도 있었고 분양받은 집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집을 파시던 분도 있었습니다. 거래가 그래서 있었고 집을 사려는 사람도 실제 부동산을 또 많이 방문도 하고 뭐 그러던 시기였습니다. 아주 반짝. 그 후에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줄고 집도 사겠다는 사람도 줄고 아파트 가격도 하락했습니다. 그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이번 부동산 규제 해제 여기에는 또 어떻게 해당이 될까? 몇 달 전 대통령 선거 당시의 상황과 다를까 같을까?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아직은 몰라도 어쨌든 답은 이 세 개 중에 하나 있습니다. 첫 번째,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매수세가 강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. 두 번째, 지금 상태에서 매수세, 매도세가 충돌하고 또 팽팽해서 기싸움을 유지하고 가격 하락 없이 이 상태로 횡보한다. 세 번째, 잠깐 반짝하다가 몇 달 전 그래프처럼 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.
부동산을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거래량이 늘어야 제가 먹고 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거래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요즘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도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. 이럴 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. 제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게는 아주 소중한 와이프가 있습니다. 밥 잘 사주는 누나. 연애 시절부터 결혼까지 하면 지금 벌써 10몇 년을 함께 한 사람입니다. 어젯밤에는 제 손이 많이 부르튼 걸 보고 속상해 했습니다. 와이프가 손에 직접 바세린도 이렇게 발라주면서 남자가 하는 일이 뭐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기죽지 말라고 이렇게 막 응원을 해주고 그랬습니다. 와이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. 누나, 내 손이 튼 거는 설거지해서 그래. 일주일에 6일을 설거지하면 손이 다 이렇게 돼. 남녀 평등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집안일은 5대5 합시다 좀. 그리고 저번에 고무장갑 살 때 자꾸 대자를 보는데 누나는 키도 작고 손도 작고 다 작은데 왜 고무장갑을 대자로 자꾸 살라고.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감사합니다.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.